육식을 하면 암에 걸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반대로요. 육식을 해야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 주목해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먹고 싶죠. 적색육인 삼겹살에 이 가공육인 소세지를 굽는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2015년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가공육은 술, 담배, 중금속처럼 인간에게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합니다. 적색육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으로 분류했죠. 특히 이 소세지 한 개 정도 50g을 매일 먹게 되면요. 대장암 위험이 18%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강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은 사냥을 해서 육류를 섭취했는데 어째서 현대에는 이 육류 섭취 제한을 해야 되는 걸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첫 번째로 농경 문화가 발달되기 전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사냥을 통해 육류를 섭취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육류, 지금의 육류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죠. 그때 그 시절 야생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에서 풀을 먹고 있거나요.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2+1 마블링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의 육류는요, 지금보다 더 질기고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먹는 돼지나 소 어떤가요? 좁은 공간에서 가두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항생제 같은 약물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 게 더 선호가 되면서 움직임이 거의 없이 자라게 되고요. 이로 인해 염증성 유발지방산인 오메가6 계열도 많아지게 됩니다. 원래 동물은 자연의 상태에서 조물주가 주신 자연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야 그걸 먹는 인간 역시도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사람은 육식보다 채식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사람의 장은 이 초식 동물처럼 굉장히 길죠. 또한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장이 더 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육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육류는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아질산 등 여러 가지 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장의 길이가 좀 짧아져야 독소가 빨리 배출되고 몸에 덜 해롭습니다. 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장내의 독소가 오래 머물게 되고 독소가 흡수되어 장 전만 밑에서 독소와 면역세포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걸 또 해독하는 간은 간대로 힘들어지고 따지고 보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든 이유 다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먹을 때 우리 어떻게 먹죠? 대부분 고온에 장시간 구워서 먹게 됩니다. 그런 고온에 굽게 되면요, 아민류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이 발암물질 이게 나올 수 있어서요, 암 위험성을 매우 높입니다. 사실 이렇게 육식이 암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식만 먹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완전 육식을 하는 거 카니보어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니보어 식단에서는 야채, 과일, 곡물 같은 식물성 식품들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오로지 적색육만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채소, 과일에는 식물이 스스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렉틴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단 이 카니보어 식단에서는요, 고기를 먹되 방목해서 목초를 먹이고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을 주장하는 분들처럼 육류의 장점도 충분히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육류는 맛이 있고요.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아주 좋아 활력을 주고요. 단기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먹는 문제가 있었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도 역시도 평균 신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체격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났었는데 이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가 1등 공신이다라는 거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육식과 채식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지만 좀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성경 구절과 먹거리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채식과 과일을 허용하였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먹거리가 부족해지면서요, 조건부 육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고기는 핏째 먹지 말고 고기를 먹되 채소류와 함께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때도요, 육식과 채식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곡식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유전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곡류와 채식이 몸에 맞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육류 자체가 나쁜 음식이고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사실 적색류 죄 없습니다. 문제는요, 습관으로 육류를 과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당 섭취까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잉여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고 걱정도 하지 않았던 비만, 고혈압, 당뇨, 갖가지 성인병에 시달리고 더 나아가 암 위험성도 훨씬 높아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육식이 몸에 해롭고 암을 유발한다는 게 아니라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되 발암물질의 생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육류 섭취를 해야 된다.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최대한 먹지 말고 고기는 불에 오랫동안 굽거나 태우지 말고 굽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익히고 200도씨 이하에서 단시간 구워 먹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보다는 보쌈 위주, 2+ 등급보다는 목초를 먹인 2, 3급 등급의 소고기,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자연식 해본다고 이 채식 뷔페만도 찾아봤고요. 현미밥만 싸가서 먹기도 해보고, 현대사회에서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도요, 노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영상이 자극제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